2교시에서는요, 치즈 보관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치즈를 보관할 때 일반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저수분 함량 치즈 는 고온에서 잘 견디며 수분 함량 치즈는 서늘한 곳에서 이제 보관해야 합니다. 치즈의 품질과 효능 기간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보관법, 냉장, 저장 또는 비냉장 저장을 지키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적정 온도와 적정 습도에 치즈를 저장하면 치즈에 원하지 않는 유지방, 기름 배출과 곰팡이 침투를 막을 수가 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치즈의 품질이 유지되는데, 곰팡이 숙성 치즈들은 표면을 이제 깎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치즈 이제 보관 방법으로는 이제 연성 치즈 같은 경우는 연성 치즈 프레시 치즈와 연성 곰팡이 숙성 치즈로 이제 나눠지는데, 치즈의 수분 함량은 이제 50% 이상인데 연성 프레시 치즈는 크림이라든가 와 같은 연성 프레시 치즈는 0에서 1도씨에서 온도에서 2 내지 4주를 보관이 되고, 이러한 치즈를 올리려면 치즈 조직의 변화가 생기는 반면에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맛이 이제 변화해서 이제 미생물 오염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모짜렐라 같은 어떤 치즈는 영하 18도, 29도 1년간 부작용이 없이 보관이 이제 가능한데, 이는 치즈 제조 기간 중에 커드 스커팅 시키기 때문입니다. 치즈의 조직과 녹는 것이 냉동 보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치즈를 녹인 후 10일간 0도에서 1도씨를 이제 보관해야 하는데, 치즈를 녹이는데 이제 10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연성 곰팡이 숙성 치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우유로 만들어지는 비트와 같은 연성 곰팡이 숙성 치즈는 0도에서 1도에서 냉장 보관을 하는데, 이러한 조건에서 연성 곰팡이 숙성 치즈는 이제 2달간 이제 보존이 됩니다. 연성 치즈는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연성 치즈 같은 경우는 곰팡이를 첨가하지 않은 치즈와 곰팡이 숙성 치즈로 나눠지는데, 치즈의 수분 함량은 44%에서 52%인데, 이런 치즈들은 0도에서 1도씨로 이제 냉장 보관합니다. 이 온도에서 이런 치즈들은 2달에서 석 달 정도 보존이 되는데, 따뜻한 온도에 장기간 노출되면 이제 맛이 이제 떨어집니다. 자, 곰팡이를 첨가하지 않는 치즈 같은 경우는 영하 23도 이하에서 냉동을 합니다. 녹일 때는 적어도 10일간 0도에서 1도씨로 이제 녹이는 상태에서 녹입니다. 그래가지고 곰팡이 숙성 반연성 치즈는 이제 곰팡이 숙성 반연성 치즈는 최대 수분 함량이 이제 50%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0도에서 1도씨에서 이제 냉장에 이제 보관하는데, 이러한 조건 하에서 치즈는 대략 한 2, 3주
이제 보존이 됩니다. 이게 따뜻한 온도에서는 그 보관하면 이들은 물렁물렁해지고 수분을 이제 잃기 쉬워지고 표면에 원하지 않는 곰팡이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품질 그 저하는 그 보관 온도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이제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어 치즈가 뭐 7도씨와 그 이상의 온도에 보관되면 불과 며칠 이내에 이러한 그 품질 저하가 이제 나타나겠죠. 자, 치즈는 최소 10일간 영하 2도에서 1도씨로 해동이 됩니다. 그래서 경성 치즈 같은 경우는 수분 함량이 그 34에서 43%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경성 치즈는 3개월 이상 숙성함으로 일찍 출시된 그 부드러운 그 맛의 치즈 이제 비의 그 수분 함량이 이제 낮은 편이고, 경성 치즈는 그 0도에서 그 1도씨 사이에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그 조건에서 경성 치즈는 그 대략 12개월간 보존이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그 치즈는 최대 25도씨에서 일주일 이내에 냉장 밖에 진열할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온도에 노출되면 유지방, 기름 배출 등의 조직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쉽습니다. 자, 경성 치즈는 영하 23도에서 영하 1도씨 이하에서 파트 혹은 뭐 오일 이런 상태를 보이지만 그 온도에서 냉동 이제 보관이 되는데 11일간 정도 역시 마찬가지 영하 2도에서 영하 1도에서 녹이면 이와 같은 조직 변화는 이제 줄어들겠습니다. 매우 경성된 치즈는 그라팅 전에 수분 함량이 43% 또는 이하인데, 하드 커팅 치즈는 25도 이하에서 보관하는데, 이 상태에서 맛과 조직이 이제 보존되는데, 따라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할 필요가 이제 없습니다. 이런 치즈는 25도 이상이 되면 이제 기름이 이제 배출이 되는데, 최대 수분 함량이 18%가 되면 포장 용기가 개봉되지 않으면 냉장 보관할 필요가 이제 없다고 보고, 이 상태로 이제 2개월간 이제 보존이 이제 되는데, 개봉 후에는 4도씨 이하에서 냉장 보관을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별 치즈 종류도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프랑스 같은 데 치즈는 로마 시대부터 프랑스는 가장 품질 좋은 치즈를 이제 생산하는 국가 중 이제 하나였다고 합니다. 로마 귀족들은 프랑스 치즈를 이제 대단히 사랑하였고, 유명한 시인이나 소설가들도 그들의 시와 책을 통해서 프랑스 치즈에 관한 칭송을 아끼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프랑스 초창기의 치즈는 몬테라고 불리는 움푹한 토기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토기 안쪽에 거친 부분에서 이제 박테리아가 생성되어서 치즈를 응고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주둥이 부분을 통해서 이가 이제 분리되면서 크림치즈가 이제 만들어졌고, 로마인들이 프랑스를 떠난 후에도 프랑스에서는 로마인들이 이제 즐겨 먹던 로크포로 치즈와 강탈 치즈가 이제 계속 이제 제조되었다 하고, 7, 8세기에는 많은
수도원에서 치즈를 제조가 되었고 그 제조 기술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프랑스 전반으로 이제 확산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블루 도베르노 큰 이제 1975년에 그 큰 것은 지름이 한 20cm, 두께는 뭐 8에서 10cm, 그래도 2 내지 3kg 정도 되고, 적은 것은 지름이 뭐 10cm 정도로 무게가 이제 350g에서 1kg 나가는 것까지 있다고 하는데, 보통은 납작한 그 원통형이지만은 그 수출용은 그 벽돌 모양을 하기도 했고, 그 조직은 이제 습기가 이제 많고 약간 찰기가 있으면서 그 부스러지기 쉬운 모양을 하고 있으며 그 청색 무늬가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제 맛은 시고 끈적거리며 그 곰팡이 맛과 소금이 고루 섞여 특이한 맛을 이제 내는 편입니다. 그 블루데 코스 같은 거는 이제 치즈로 이제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우유로 만든 그 로크프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숙성은 뭐 70일 이상 시키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이 그 코스 지방에 있는 석회석 동굴에서 이제 숙성시키므로 이 치즈의 향은 밑에 이제 형성이 되는데, 여름 치즈는 그 아이보리 색깔을 이제 촉촉하고, 이제 겨울 치즈는 뭐 흰색으로 이제 맛이 이제 강하고, 이 치즈는 그 산도가 적당한 스위트 화이트 와인과 잘 어울린다고 정평이 나 있고, 특히 이제 정찬의 마지막 코스에 나오는 것이 이제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루디 오주라는 이 블루 치즈를 그 혹은 뭐 치즈는 그 말이야, 그 껍질은 하얀 가루와 그 같은 곰팡이 층으로 이제 쌓여 있기 때문에 먹기 전에 이것을 이제 벗겨내야 하고, 이 치즈 냄새는 쥬라 지역의 산에서 풍성한 목초를 먹고 자란 소의 우유를 이제 떠올리게 이제 만든다고 해서, 요즘은 그 곰팡이 포자를 이제 우유에 접촉시켜 이제 만든다고 하고, 숙성 기간 중 그 주사기로 공기를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곰팡이가 안쪽에서 이제 잘 자랄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자, 블루디오 베르코 사스나주는 1998년도에 그 전통적인 그 마운틴 치즈로서 수도승들이 그 만들었다가 론 알프스 지방에 퍼지게 되었는데, 1338년부터 이 지방에서 만든 치즈의 자유 판매가 이제 허용되었던 곳으로, 오늘날은 그 주로 앵더스트리엘 제품으로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두 개 내지 세 개, 3개월 정도, 2-3개월 정도 그 숙성을 시켜서 그 와인에 이제 또 잘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리드보는 파리에서 이제 동쪽으로 이제 50km 떨어진 그 브리는 오랜 그 치즈 역사를 가지고 있고, 까망베르와 함께 프랑스를 이제 대표하는 브리 치즈는 그 파리 근교에서 그 마른 과센 지역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암소에서 이제 짜낸 원유로 만들어지는 그 천연 에피의 연질 치즈인데, 문헌상에서는 700년대 그 중반에 등장했으나 그 1815년에 이르러서 이제 유명해졌다고 하고, 에피의 솜털이 난 듯한 그 흰색으로 까망베르 치즈와 그 비슷한 모습이지만, 평균 무게가 2.5kg 정도 이제 구분이 되고 있고, 자, 속살은 이제 단단하고 질길 수도 있으며, 밀집 색깔이며 약한 곰팡이 냄새,
스모키 향 등이 이제 어울려서 농축된 향을 이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브리드 멀리 같은 경우는 모든 그 동일한 그 지역에서 나오지만은 그 브리드 모는 그 세련되고 정교한 맛이라면 그 브리드 멀리는 그 강하고 거칠면서도 짠맛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차이는 만드는 방법에서 나오는데 모는 넷릿을 사용함으로 응고시키는데 30분이면 되지만 반면에 그 멀리는 그 젖선 발효를 시켜야 했기 때문에 1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고 숙성을 최소 4주지만 보통 7주에서 10주 동안 시킨다고도 합니다. 자, 까망베르 같은 경우는 자, 노르망디 프랑스 북서부 지방에서 적당한 햇볕과 그 높은 습도 때문에 그 목초가 이제 무성하게 잘 자라면서 여기서 나온 우유로 유명한 이제 노르망디 버터, 크림 등 그 고급 치즈가 이제 만들어졌고 1981년부터 그 파리 출신 프라스와 듀랑의 그 노르망디의 그 까망베르에서 페르미의 치즈를 만들어서 그 우수한 그 품질을 인정받았지만은 아직 그 AOS 치즈가 이제 되지는 이제 못했고 까망베르 AOS 치즈는 이제 까망베르가 디 노르망디 하나 이제 뿐이라고 합니다. 네샬테 같은 건 이 치즈는 그 노르망디 북쪽에 있는 그 페이드 브레이에 있는 그 네사텔이라는 곳에서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수도원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1800년대 초에 이제 파리에 이제 알려진 뒤에 그 파리에서 132km밖에 안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더욱 유명한 치즈가 이제 될 수가 있었다고 하고 껍질은 그 부드러운 그 하얀 벨벳 같은 그 손가락으로 누르면 그 바스락거릴 정도로 이제 딱딱하지만 속살은 부드러워서 이제 손가락으로 누르면 쑥 들어갈 정도고 이 치즈는 곰팡이 냄새가 강하면 이 치즈와 이제 딱딱한 빵에 이제 잘 어울리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 치즈는 그 다른 나라와 달리 염소와 양의 그 젖을 이제 많이 사용한다는 게 이제 특징인데 이는 그 치즈 제조 기술을 이제 정립하고 전파하는 로마 시대부터 세계 최고의 그 치즈 제조가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 장화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이탈리아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이 아래로 길쭉한 그 이탈리아는 지방마다 지형과 기후가 매우 다르다 보니 목초지가 이제 풍부한 그 포강 유역을 이제 소를 기르기에 그 적당했지만은 포 계곡처럼 산맥이 이제 가파른 그 이탈리아 지형에서는 소보다 양을 기르는 것이 더 유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는 여전히 많은 곳에서 양의 그 젖을 이용하여 치즈를 좀 만들고 있고 프랑스와 경계를 이제 접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오래전부터 라이벌 관계를 이루면서 그 프랑스와 그 다양한 그 식문화를 이제 교류해 왔습니다. 그 이탈리아의 그 북쪽 지방에서는 그 알프스 산맥에서 이제 발달한 그 스위스풍의 그 하드 치즈가 이제 발달이 되었고 그 따뜻한 남쪽 그 지방에서는 이제 물소나 그 염소의 그 젖을 이용하여 부드러운 생 치즈를 이제 만들어내기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그 마찬가지로 그 이탈리아 역사 치즈를 이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그 체제에 그 의존하기보다는 그 전통 방식을 이제 고수하면서 우수한 그 품질의 치즈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 노력하고 이제 있고
또한 그 프랑스의 그 치즈 품질을 이제 보증하는 그 AOS 그 제도가 이제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에도 이제 치즈의 품질을 이제 보장하는 이제 DOC라는 제도가 이제 있고, 예, 이는 그 프랑스와 그 마찬가지로 원산지부터 생산 단계까지를 이제 검증하여, 예, 국가에서 치즈 품질을 이제 보장하는 것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치즈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즈에서 이제 고르곤졸라라는 그 전통적인 크림 타임의 소젖으로 만든 연질 치즈로서 그 푸른 곰팡이 치즈인데 이태리 그 북부 지방의 작은 마을인 고르곤졸라에서 그 유래되었으며 알프스 산에서 이제 그 추위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내려온 소떼들이 고르곤졸라에 머무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치즈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11세기 경부터 오늘날까지 같은 형태로 고르곤졸라 치즈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고르곤졸라 그 치즈는 만들려면 커드 내부에서 이제 곰팡이 이제 맥을 이제 형성시키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이제 재배된 그런 커드를 주입하여서 동굴에서 3에서 6개월 정도 숙성을 시키는 그 과정을 이제 거쳐야 했고, 영양가가 이제 상당히 높고 이제 짭짤하면서도 씁쓸한 맛을 지니고 있기에 그 와인 안주로 이제 최적의 평가를 받고 있죠. 크림처럼 이제 부드러운 그 질감과 독특한 향기는 향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각종 샐러드에다가 뭐 파스타, 리조또, 뭐 샌드위치 등 여러 요리에 쓰여 음식의 풍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라나 파다노는 12세기 베네딕토와 그 시토 수도의 수사들이 그때까지 이제 버려져 있던 그 파두안 평원을 이제 매립해서 이제 개간하여 이제 농사와 소의 그 사육을 이제 시작한 후에 이제 우유가 이제 남아돌게 되자 이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한 그 치즈인데, 그라나다 파타노 치즈가 그래도 이탈리아어로는 이제 알갱이라는 뜻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대로 이제 속살이 알갱이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봅니다. 이는 제조 과정에서 크림을 일부 제거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커드를 그 잘게 토막 내에서 높은 온도 열탕에서 이제 탄력이 이제 붙을 때까지 저어서 응축을 시킨 다음에 압축하고 이제 장시간 숙성을 시켜서 이제 만드는데 4 내지 8mm에 이르는 그 두꺼운 껍질 이래 그것도 이제 나오다고 하고, 그 파르미자노 그 레자노에 비해서 제조 기간이 덜 엄격히 이제 만드는 시간과 숙성 기간이 이제 짧아서 이제 가격이 이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요리에서 빠지지 않는 치즈로 흔히 이제 부엌의 남편이라고 그것도 일컫는데, 그냥 먹으면 알갱이가 이제 씹히면서 고와한 그 풍미를 느끼기도 하고, 가루를 내어 파스타나 그라당 위에 이제 뿌리는 데도 쓰기도 하고, 그 진하지 않는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또는 뭐 맥주와도 곁들여도 하면 좋다고 합니다. 크림처럼 부드러운 치즈는 이탈리아의 그 북부 룸바르디아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마스카르포네 그 치즈는 부드러운 그 크림 형태의 것이 이제 특징이고, 디저트 만들 때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고, 이탈리아 그 대표 디저트 티라미수를 만드는 데에도 이제 사용이 하고, 이제 롬바르디아 지역에서 이제 스페인의 그 통치를 받고 있던 당시 스페인의 그 통치자가 라고 할 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이 치즈는 우유에서 크림을 분리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이제 50에서 70% 정도 대단히 높은 편이고 부드러운 그 크림 타입이지만은 그 밀도가 높아서 이제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전체적인 맛이 이제 달고 농어하면 그 신맛이 살짝 나지만 그 다른 치즈에서 느껴지는 짠맛은 느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과일이나 향신료 등을 섞어서 다양한 요리를 하곤 합니다. 몬타지오 치즈는 기원이 한 1200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베네딕트 수도에서 신부들이 이제 베네치아 줄리아에서 생산되는 그 우유로 그 몬타지오 치즈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84년부터 조합을 이제 형성해서 몬타지오 치즈 전통적인 그 제조 과정을 이제 보호하고 있으면서 그 1986년 DOC 등급 원산지 보증 등급을 이제 획득하였고 따라서 현재 그 몬타지오 치즈는 법에 의해 이제 보호를 받고 있고 프리울리, 베네치아, 줄리아, 베네토 지방의 그 일부 파도바와 그 베네치아 지방에서 일부에서만 이제 생산되고 있고 몬타치오는 숙성 기간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종류로 이제 구분되는데 이제 2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에 이제 5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또 숙성시킨 거, 10개월에서 이상 숙성시킨 것 등이 있는데 숙성 기간이 이제 짧은 몬타지오 안티파스토로 이제 적절하며 오래 숙성시킨 것은 파르미자노 치즈 대신 그라탱 할 때 그라탱을 이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파르미자노 레자노는 그 이탈리아에서 치즈 왕으로 불리는 치즈입니다. 이미 이제 13세기 그 제조법상 고유한 특징을 이제 확립하고 있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이제 있는데 데칼멜론에는 그 가루를 내 산더미로 쌓아놓은 그 파르미자노 미카노니아와 그 리바울리를 만들고 있었고 만들었고 전하는 그 얘기가 있었고 가열하고 그 압착해 그 커드를 그 만들어서 보통 2-3년 숙성시킨 다음에 해서 그 단단한 그 껍질 6mm 이러는 것도 있고 표면 보호를 위해서 왁스도 도포하기 한다기도 하고 살이 쉽게 부서지는 이제 치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페코리노 로마노는 그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치즈인 그 페코리오 로마노는 그 페코리노 치즈 중 하나인데 페코리노 그 양젖으로 만드는 치즈를 총칭하는데 이태리어인데 이태리어로 보는데 이탈리아 중 그 남부에서는 그 각 지역마다 다양한 페코리노 치즈를 이제 만들고 있고 그중 로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페코리노 로마노입니다. 그 단단한 껍질 속에 크림같이 이제 하얗고 거칠거칠한 그 질감, 작은 알갱이가 입자가 이제 들어있죠. 그러나 그 파다노나 파르미자노와 비슷한 질감이면 쉽게 쪼개지고 가루도 이제 만들기도 쉽고 강하고 자극적인 맛으로 매우 짠 편이지만은 독특한 그 단맛과 진한 호두 향이 이제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탈레지오는 그 이름은 1918년에 그 사전에 처음 등장했는데 발텔레지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소개되었는데 원산지가 그 탈레지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이미 10세기경부터 만들어졌던 그 오래된 치즈인데 잎이는 얇고 부드러우면서 그 연한 그 갈색을 띠고 있고 그 탈레지오의 마크인 네잎 크로버 모양이 그 커다랗게 이제 찍혀 있고 내부는 그 연한 미색이고
숙성이 그 잎피에서 그 안쪽으로 진행되기 그 때문에 그 껍질 껍질 쪽에 그 가까울수록 더 먼저 말랑말랑하고 향도 더 진해지고 진하고 상온에 그 두면 흘러내릴 정도로 좀 부드러운 그 탈레지오 사과나 그 배를 곁들여 먹으면 맛있고 그 이태리 요리에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는 치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에서는 보면 치즈 종류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그 이태리 요리가 그만큼 좀 많이 또 유명하고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탈리아에서 그 치즈가 뭐 고르졸라 뭐 그라나 파다노 크림처럼 부드러운 치즈가 요게 마스카르포네 치즈입니다. 크림처럼 부드러운 치즈가 마스카르포네 이제 치즈이고 그리고 몬타지오 치즈 그리고 파르미자노 레자노 치즈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 탈레지오 그래서 그 이탈리아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치즈가 지금 이거 이해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탈리아에서는 그래도 많이 이제 나오는 치즈가 만들어지는 실정입니다. 자, 2주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